네,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검색어를 살펴보고 그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요. 네.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빌 게이츠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왠지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다. 오늘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암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자매진과 함께 심차게 들이대! 네. 들이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한 분도 함께합니다.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MC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갑자기 건강 방송을 제가 하고 와 있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예. 자, 그 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말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취업과 관련한 모든 전략, 생각, 아이디어, 방법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하지 마시고 물어보거나 부모님한테 의지하거나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올해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깨우침과 또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디슈아 키워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주제는 두 가지가 꼽혀 있습니다. 네.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과 세대 간 취업 전쟁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네, 이게 네, 공개가 네. 되면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회계사, 법률가,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목수, 벽돌공 등이 꼽혔다고 하죠. 예. 지금도 뭐 선호도가 어느 정도 높은 직업들인 것 그렇죠. 같은데 미래에 살아남게 될 직업들 공통점이 뭘까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벽돌공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 예. 그렇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두 분 같은 경우는 살아남으십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예. 진짜. 예. 처분도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어려워요. 왜냐면요. 예. 저희 강사들이 또 교수님들이 가장 두려운 게 사이버처라고 합니다. 사이버처? 네, 사이버 플러스 티처. 오. 그러니까 저희 그 강사나 좀 저명하신 분들이 자기 강의를 2시간, 4시간짜리 이렇게 녹음 또는 녹화했다가 네. 이걸 저장해 놓으면 뭐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때 걔는 돌아가고 예. 또 현금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기계가 못할 수 있는 일은 살아남고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거라서는 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라진 직업들이 꽤 있는데요. 그쵸. 호주 정부에서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직업 중 50만 개가량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대신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로봇이나 기계가 이를 대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책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예. 아까 이제 벽돌공 말씀하셨는데 벽돌공이 왜 로봇으로 대체되기가 힘들까요? 이나 대표님. 그러게요. 글쎄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제가 봐서 예. 좀 감성이 좀 들어야 되냐 그러지 않나요? 감성? 좀 멋있게 좀.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체되고 있는 의사도 사실은 대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변호사 황당하시죠. 그다음에 약사, 대학병원의 약사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병원에서는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회계사까지도 대체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로봇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로봇이 훨씬 더 잘 쓰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더 좋아한다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렇죠? 황당합니다. 예. 그런데 벽돌공이 왜 이 로봇이 대체되기가 힘드냐면 벽돌공은 짧은 벽을 쌓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로봇한테 걔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인간이 쌓는 게 더 빠르죠. 만약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로봇이 쌓기가 더 쉽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벽돌공은 사실은 그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맞고 지금 말씀드린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이런 직종 기자들까지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로봇이 얼마나 기사를 빨리 쓰냐면 2초 만에 기사 한 2,000개를 씁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뭐 인간이 따라갈 수 없죠. 그래요. 네. 그 이제 10년 후를 내다본다고 쳤을 때 어떤 직업들이 그리고 또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살아남을 거라고 보세요, 이동호 대표님?
예. 저는 개발자들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언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릴 수 있는 개발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개발자, 이 개발자들일 텐데 사실 이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개발자들이 세상엔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소수만 탑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소수만. 예. 네. 혹시 그 피아노 치는 사람, 그 피아니스트가 전 세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숫자를 명 알고 꽤 있겠죠. 놀랐는데 2천만 명이 피아니스트. 우와, 2천만 명이요? 그 중에서 앨범을 내시는 분들은 몇몇 안 되시죠. 정말 독소수죠. 공연을 하시거나.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비율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뭐 굳이 말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전문가, 특히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것들도 뜰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발칙한 상상하는 사람들. 예, 정말 약간 방송 용어인데 있고 있잖아요. 약간 똘 땡땡땡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1960년 70년대를 말해서 뭐 컴퓨터 시대다. 그러면 이제 90년대는 뭐 인터넷 시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IoT,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확 바뀌기 때문에 상상력이 좀 이렇게 발달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도 늘 만나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셔야 돼. 예, 대본 읽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미래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없어질 직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내화 대표님은 어떤 직업들이 좀 미래에 없어질 거다라고 좀 내다보세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잠시 저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식 습득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생각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남이 한 것을 따라서는 직업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 1인 기업가의 1세대인데 와, 요즘 출판사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요즘은 책 쓰는 사람보다도 책 읽을 사람보다 책 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가니까 그걸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팔로, 패스트 팔로는 안 되고 퍼스트 무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굳이 말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창조적 사고 방식과 직업의 연관성이 중요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지금은 모든 지식을 똑같이 습득할 수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뭐 김 MC님이나 박 MC님이나 이동호 대표님이나. 근데 그거 똑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확대 재생산하고 확대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통섭이니 융합이니 이런 능력이 바로 생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how to think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봉착하고 있는 문제죠. 여러분 보신 뭐 국제시장 영화를 보시면은 뭐 70년대 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가장 큰 봉착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2030 세대들은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세운 나라의 풍요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런 능력이 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포스트 무브가 되려면 남다른 사고, 디퍼런트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은 성공 국가든 성공 기업이든 선도는 사람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강조해왔던 거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뜰 거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 그 취준생들 사이에 뭐 8대 스펙, 뭐 10대 스펙, 뭐 불가사의 같은 이런 능력들이 사실 기업에서는 그닥 선호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앤드류 메가피라는 MIT 슬론 스쿨의 이제 그 교수가 쓴 책인데 지난주에 시사기획 창에서는
1시간 동안 방송을 이 로봇에 대한 혁명을 방송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생길지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온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BMW 공장이 그 독일에 다시 들어왔을 때 독일에서는 굉장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 BMW 아시죠? 예. 저도 BMW 많이 봤습니다. 버스, 지하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렇죠. 저도 오늘 BMW 타고 왔지 않습니까? BMW 타고 왔죠. 월요일은 꼭 타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BMW 공장이 독일에 다시 들어올 때 정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고용 창출이 거의 안 된 거예요. 전부 다 자동화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만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토요타 같은 경우가 약 한 40%가 넘어요. 이 자동화 비율이. 그러니까 로봇팔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하여튼 벨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못하는 게 없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화환을 이제 보내는데 그 문구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았더니 기계로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필경 사람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직업이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에 살아남을 만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핫이슈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대 간 취업 전쟁입니다. 뭐 취업 전쟁이 심화되면서 20, 30대와 50대가 이제 일자리를 두고 좀 경쟁을 벌이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뭐 주변에서 저희가 베이비 부모 1세대입니다. 1세대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애경사 같은 데 한번 가봐야만이 친구나 동창을 만나게 되는데요. 딱 보면 이제 의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상을. 그래서 의상이 이제 넥타이를 맸다든가 그러면 그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점퍼라든가 그냥 캐주얼 복장은 직업이 없는 건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얼굴에 찰색이 이미 맛이 간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는 아주 특이한 문제들 너무나 초초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는 빨리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앞차가 안 빠지면요. 뒷차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앞차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살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에서 3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꽉 붙잡고 있으면은 뒷차는 못 가는 거죠. 이것을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집안은 백수 집안이 되는 거죠. 아버지도 나와서 백수, 아들은 취업 못해서 백수. 이렇게 돼. 그래서 삼식이가 집안에 2명씩 있는 거죠. 아들 삼식이, 남편 삼식이. 삼식이가 뭐죠? 밥을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을.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그 방송에 하루 3끼 뭐 이런 방송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삼시세끼고, 그런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삼시세끼. 아무튼 이 세대 간의 실제로 갈등이 취업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대는 어떻게든 버티려는 거고, 그렇죠. 20, 30대는 어떻게든 입사하려는 거다 보니까 세대 간 취업 전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풍선 효과죠. 사실은. 풍선 효과. 풍선 효과가 뭐냐면 한쪽에서 누르면 한쪽 이렇게 풍선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하고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벌어지는 세대죠. 그래서 이 현상들이 중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또 노력을 했던 적도 있고, 반면에 청년 일자리를 같이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 파이가 그만큼 커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계화 시대가 더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풍선 효과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선 효과다. 자, 그렇다면 중장년층의 이 재취업 현실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인생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별책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별책 부록. 인생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뜻을 안다. 저도 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경수랍니다. 경제 수명을 다한 사람. 그다음에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60이 이순인, 예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지공대사라고 합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분들. 이 정도로 이제 사회를 이제 비하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 좀 죄송한데 모 방송국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소위 이제 386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신 베이브 세대가 나와서 자신의 이제 성공 사례를 말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모 은행에 지점장님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지점장 그 당시 구조조정을 때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취직이 안 되시니까 예. 온갖 동네를 두드려 보신 거예요.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답니다. 무려 자격증을 7개를 땄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 왜? 야간에는 되는데 주간에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자기가 근무했던 그 은행이 입점돼 있는 네. 그 건물의 지하. 경비원으로 설마. 경비는 아니고 그분이 소위 배관 이런 시설물 자격증을 따가지고 소위 이제 배관실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점장으로 출근했던 그 건물에 지하에서 그래서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 160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예. 이 소리를 들은 방청객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성공했다는 이거 성공했다는 거 아닌데 대다수가 150에서 180 정도의 취업을 한 사람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실도 굉장히 팍팍하고 또 20, 30대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 앞으로 20, 30대의 어떤 취업 미래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계속 생각할수록 안타까운데 예.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뭐 어려운 얘기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저도 죄송스러운데요. 청년층은 사실은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가 또 잘 되고 하는 회사가 중요한데 이 회사들도 빠르게 또 기계화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졸업 유예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빨리 취업 전쟁에 들어오셔서 어디라도 일자리를 잡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2부 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네.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